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나테크 사학과 김도우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또 제주 텐피디 도전하신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요. 이 귀하고 참 어려운 시간인데도 이렇게 오신 만큼 정말 헛되지 않고 제값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진짜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5년 시간 투자로 은퇴기족청대기라고 해봤거든요. 요즘에 뉴스에서 늘 나오는 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번 하고 솔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78 이 숫자 아시죠? 예. 예, 맞아요. 출생률이에요.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평균 숫자가 1명이 안 된다. 0.78명이다. 역대 최저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저출산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서 캡처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대학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2023년도에 대학 모집 정원이 34만 명인데 15년 뒤를 가보면요, 대입을 지원하는 응시자 숫자가 15만 명이랍니다. 그럼 이 차이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34만 명을 모집하고 싶은데 지원하는 학생은 15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대학교가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2039년이 되면 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점수 대학부터 사람 숫자가 차곡차곡 쳐진다 그러면 190개 대학 중에 40개만 남고 150개는 사라진대요. 거의 70% 가까이 사라지거든요. 우리 부산으로 치면 예를 들면 부산에도 사인제 대학이 10몇 개가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싹 없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심각한 내용이다. 그리고 또 저출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땅끝 마을 해남 아시죠, 여러분? 저도 해남은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보면 둘, 넷, 여섯, 7명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예, 초등학교 전교생 숫자래요. 7명. 과거에는 1000명이 넘었는데 해남이라도 지금 7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학교들이 많은 수의 학교들이 폐교를 하게 되고 옛날에는 그 유명한 가고자 하고든 교대도 지금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구 변화에서. 충북 음성 들어보셨잖아요. 이 충북 음성은 이제 수도권으로부터 비교적 가깝고 땅값이 사기 때문에 공장이 여기 많이 생겼대요. 유통도 이제 괜찮기 때문에 생겼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가 4.1% 정도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100명이면 4명이 외국인이 와 있대, 여기. 있는데 음성에는 무려 14.7%가 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 음성이 아무래도 대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낙후됐지만 공장은 많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런 험한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 맞추는데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숫자는 계속 늘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더라. 우리 경상남도만 해도 좀 작은 규모의 시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사장님 나빠요 한 친구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렇게 우리 시대가 바뀔 수 있다, 이제. 군사력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는 맞습니다. 군사력이 세계 6위래요. 이 작은 인원에 자원 없는 나라야. 군사비도 세계 10인데 문제는 저출산에서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2020년을 한번 볼까요? 33만 명이거든요. 시간이 25년 뒤에서 2045년이 되면 20세 남성이 몇 명이냐면 12만 명이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철책선을 지키는 사람이 3명이 있다면 나중에는 1명밖에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국방이 과학화되어서 사람보다는 기계가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인구 수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 군인 수를. 이래 국방도 우리가 서서히 추락할 거다라고 예견을 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리스크 속에 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늘 또 TV에 나오는 게 연금에 대한 뉴스잖아요.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2057년 이대로 가면 2057년도에 연금이 제로가 된다. 받을 게 하나도 없어진다.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연금 개혁을 하려고 국가에서 무진장 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사를 해본 거죠. 1번 연금이 그래도 좀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일하고 있는 세대가 연금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된다. 4대 보험 들어가고 계신 분 계신데 내가 4.5% 내고 회사에서 4.5% 내서 9%가 연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다고 난리인데 더 내야 된대요. 더 내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 하나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덜 받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의 분들은 이것도 또 안 반겨지거든요. 지금도 작게 놓는데 더 줄인다 하면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연금은 여러분 국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나테크가 여러분한테 바로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연금을 만들어 드리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2060년쯤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암울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예측하는 게 2075년쯤에는 한국 전체 경제 규모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아보다도 뒤처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되면 참 심각한데 그래서 참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정년이 없는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더 좋은 비즈니스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이 숫자가 제가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한국의 중간 나이인데 시대별로 사람을 쫙 이제 나이 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딱 포지션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거거든요. 1960년도에는 19살이 딱 중간이었대요. 자, 2022년도 지금은 45세 딱 이렇게 생긴 사람이 중간에 딱 서요. 2050년에는 58세가 중간이라. 이때부터 막 어두워지죠, 그죠? 무거워지고 2070년에는 62세가 중간이에요. 62세. 이렇게 되면 정말 경제 성장률이든 대부분이 힘들어질 수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메나테크 비전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정년 없이 시스템 속에 우리는 더 오히려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부산이 이제 광역시 중에는 가장 먼저 고령화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아시죠?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인데 부산이 1등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종민 사장님이 예전에 이 말을 하셨잖아요. 10년 뒤에 부산은 노인과 바다가 될 거다라고. 준비 잘해야 되거든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 준비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한 노후인데 은퇴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지옥이라 하잖아요. 은퇴하는 순간 다 끊긴다. 이 다는 뭘 포함하냐면 경제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 흔하던 주위 전화도 안 온대요. 이제 내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퇴직 후 매달 198만 원이 꽂히면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그럼 제가 오늘 제목에 나타났잖아요. 중산층보다 위에 있는 은퇴 기족층이 되려면 얼마 정도의 연금 자원이 매달 들어와야 되노? 그 이야기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상황을 보면 실제로 은퇴 연령은 63세에 한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나이는 68세인데 한 예를 들어서 40 후반에서 50대에 퇴직을 해서 그 다음 한 10년, 15년 또 뭘 해서 버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68세까지는 일을 할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63세 정도에는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은퇴가 된다는 이야기고 원하는 그러면 적정 생활비가 얼마냐 두 부부가 얼마 정도가 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 300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300이 넘어가야 차 굴릴 수가 있고 대출 집 대출 조금 낼 수 있고 손자들 용돈 주고 여행 1년에 한두 번씩 가고 이게 되거든요. 300이 돼야. 그런데 300이 메나테크 안 한다 생각했을 때 300 이상 준비가 되신 분 있습니까? 잘 없을걸요. 국민연금 예상 통지서를 보면 얼마 수령 예상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100에서 150 사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의지하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넉넉하지 않다. 대부분 다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런 보험이나 주식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더라 아쉽게도.
자, 은퇴 이제 피라미드를 한번 보시면 절대 빈곤층 17%가 100만 원 정도를 받는답니다. 100만 원 받으면 자포되면 진짜 쓸 거 없습니다. 그죠? 차도 못 굴려요. 상대 빈곤층이 이제 이 비중이 상당히 많거든. 거의 40%인데 125만 원 정도를 받는다. 125만 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연세가 지금 한 70세다. 125만 원과 뭘 할 수 있을까? 많이 쉽게 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죠? 중산층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두 부부가 200만 원 정도 받으면 조금 누릴 수가 있는데 상류층은 전체 8.1%인데 37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상류층이라고 합니다. 요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요. 370만 원 받는다. 은퇴 귀족층은 월 525만 원을 받는 사람을 은퇴 귀족층이라고 예시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인구로 치면 2.5% 정도예요. 100명 중에 2.5명은 월 525만 원 정도의 이런 은퇴 자금을 받는다. 여러분 70 정도가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월 500만 원 이상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죠? 예. 50만 원이 안 들어오고 5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진짜 이거는 또 괜찮은 노후라 보거든요. 그 비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525만 원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년을 일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 부동산 자산과 맨하테크 인세 소득을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이제 건물 임대 수익이 한 4에서 5% 정도로 가정했을 때 PD가 되면 내가 한 12억 정도 건물을 소유를 하고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브론즈 PD는 20억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이제 1차 목표가 대부분 PD니까 PD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PD가 되면 이제 12억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임대를 해서 받는 월 수익이 한 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사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PD까지 가는데 도달하는 시간이 3년 7개월이더라.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노동소득이 아니고 평생 나올 수 있는 인세소득을 500만 원 이상의 인세소득을 만드는데 3년 7개월을 투자를 하면 이걸 해볼만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충분히 해볼만 하거든요. 공무원들 그렇게 선호하는 게 30년을 근무를 했을 때 250만 원 연금 그거 받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렇게 선호가 되는데 30년이 아닌 3년 7개월 4년 정도를 했을 때 400에서 500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한테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온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만 하잖아요. 맨하테크 비즈니스 이런 비즈니스입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브론즈 PD가 됐다면 700에서 9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은퇴 귀족층 위에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3년 7개월이 통계적이고 5년이면 PD 되기 충분하다. 이런 자산 소득을 만들기 충분하다. 그래서 3년에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 평생 500만 원 이상의 인세소득을 따박따박 받고 가족과 손주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3년의 집중.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할까?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캡처를 했는데 벤처가 최근에 1조의 그 테슬라의 주식을 팔았대요. 팔았는데 땅 치고 후회를 했대. 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냐면 앨런 머스크가 이 테슬라가 초기 때 너무 사업이 힘들어가 벤처에 돈을 빌려 갔대요. 돈을 빌려 가면서 무슨 어떤 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하면서 벤처가 좋다 해서 10%의 주식을 사줬대요. 이 테슬라의 주식을 사고 이제 시간이 꽤 흐르고 이제 다시 이 주식을 벤처가 다 팔았는데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이 흐른 뒤에 테슬라 주가가 무려 3100% 30배 성장을 하면서 벤처 시가총액의 13배가 되어버렸다. 돈 빌리러 찾아갔을 때마다 벤처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회사인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벤처보다 10배가 큰 회사가 되어버리는데 이 주식을 팔았으니까 얼마나 벤처가 통안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되었던 계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테슬라라 하면 뭐 우주선도 만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기로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알잖아요.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선두주자지만 그것보다도 뭐에 앞서 나갔냐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독점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 친구들이. 예.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아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기름을 넣으려면 우리만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와야 된다라고 독점을 시켜놓으면 얼마나 그게 큰 이권이 작용하겠습니까? 테슬라가 머리를 써서 그걸 했던 거예요. 전기자동차도 만들지만 GM이나 벤츠,
다양한 곳에 전기차들이 우리 충전소만 와서 이용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놨거든요, 이 플랫폼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가 성장을 했다. 거기서 우리도 또 배울 게 많죠.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기차 플랫폼 회사는 테슬라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을 해서 지금 벤츠뿐만 아니라 뭐 GM, 도요타들도 이 반발이 심하대요. 왜 너 것만 해야 되나? 우리도 또 만들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기차 플랫폼, 충전 플랫폼은 테슬라가 독점하면서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죠. 기술력과 독점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기차도 앞으로 향후 크게 성장할 분야지만 우리가 늘 세미나 때 듣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헬스케어 분야 아닙니까? IT와 자동차 산업을 합친 것 큰 분야가 헬스케어 산업인데 헬스케어 산업 중에는 당생물학을 이야기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당생물학을 면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 회사니까 앞으로 벤처가 이렇게 눈물 흘리듯이 이런 날이 올 거다는 거죠. 이 회사들의 특징, 플랫폼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만드는 것보다 연결을 잘 시킨다. 벤츠가 좀 전에 테슬라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더니 벤츠든 BMW든 와서 충전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돈 벌어 가거든. 그렇게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메나테크를 하는 일도 연결을 하는 일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쿠팡 너무나 유명한 이제 플랫폼 회사인데 어떤 제품이 필요한 분과 회사를 연결해 주는 회사가 쿠팡입니다. 그죠? 또 어제 여러분 이거 드셨잖아요. 배달의 민족 통해서. 음식이 필요한 분하고 식당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 배달의 민족. 테슬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기차 충전이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 여기서 충전하면서 큰 돈 벌어가는 거죠. 메나테크는 어떤 플랫폼인가?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 재정의 회복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메나테크라는 회사와 그분들이 연결해 주는 플랫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치 있게 우리는 이런 M5M을 통해서 나눔까지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선한 플랫폼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존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은 거기에 있는 소비자들은 그냥 단순한 소비자예요.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100건을 시키고 너무 좋아서 내 친동생한테 1000건, 10,000건을 소개한데도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 단순 소비자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구조상. 그런데 우리 메나테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품을 드시고 클린하고 좋아서 주위에 알렸더니 그 네트워크로 인해서 내 소득이 적게는 월 몇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소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순 소비자가 아닌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플랫폼이 바로 메나테크 비즈니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쿠팡, 배달의 민족,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돈을 다 벌어가요. 우리 여기서는 소비자, 우리가 메나테크 본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플랫폼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연결을 해주는 거다. 그 연결에 충실하면 되겠죠. 그리고 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 이렇게 이야기해 놓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결을 잘 시킨 사람들을 프로슈머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비자인데도 생산과 유통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 프로슈머입니다. 이 엘빈 토플러가 프로슈머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대기업이 유통이 줄어들고 이 프로슈머들이 유통에 큰 존재로 떠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슈머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저번에도 직장과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장 다닌다고 직업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직장에서 해고가 되면 180도로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그러니까 직장은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고 직업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제가 직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프로슈머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이제 진정한 직업으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 이런 가짐에 의해서. 직장이라면 취직을 하고 또 일하는 장소, 직책 타이틀을 이야기를 합니다. 길어야 30년이거든요.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업은 전문직 기술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독립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직장이 됩니다. 평생 할 수 있다. 우리 메나테크 비즈니스는 왼쪽은 이제 방문 판매 쪽에 가깝고 오른쪽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깝거든요. 직업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이제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내 파트너가 서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방글라데시에 있든 뭐 태국에 있든 내가 곧 직장이 되기 때문에 모두 연결이 됩니다. 이러면서 평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뀐다는 거죠.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직업으로 인정받는 게 바로 1인 기업가 시대가 곧 도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소득을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지만 나는 이 모든 플랫폼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흘러간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음 속에서 내 1인 기업가들이 많이 탄생을 할 거다. 그리고 부의 미래에서 이제 또 분야를 지정을 합니다. 어떤 분야에 돈이 많이 몰릴 거냐, 부자가 될 거냐. 많이 보셨죠? 병을 치료하는 식품에 관련된 분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식품의 질병을 대체할 수 있는 효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 문서가 있다 해도 그걸 자세히 보면 제대로 된 특허는 없습니다. 메나테크만한 특허는 절대 없고 우리 특허의 이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당 영양소 이게 이제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제공해 준다. 저는 처음에 이 특허를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제약회사에서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동아제약이나 종건당에서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1년 내내 신문 탑에 실릴 정도의 이 정말 대단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이걸 겸손하게 그렇게 또 이제 오픈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제가 참 놀랐는데, 왼쪽에 보시면 각 질병 한 70여 가지가 특허에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메나테크에서 나오는 똑같은 제품인 ABC를 주는데 각각 다른 질병인데 좋아지고 회복이 되더라는 걸 보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뭐 간이 안 좋으면 무슨 약, 관절염에는 무슨 약, 다 각기 다른데 메나테크는 다 똑같아요. 만병통치약처럼. 그 자세한 원리를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원리가 바로 여러 부위나 나나 다 자연치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 안 걸리거든요. 하루에 암세포 몇만 개 생긴다 하지만 암 안 걸린 거는 기본적인 자연치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연치료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당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니까 내 몸끼리 세포끼리 대화를 하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걸 빼주니까 각각 다른 질병이지만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라는 게 이 가지고 있는 특허잖아요. 이 특허면 엘빈 도플러가 이야기한 병을 치료하는 식품에 충분히 부합이 되거든요. 건강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치료 결과라는 이 정도 멘트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메나테크는 제품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치료 결과라는 그까지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이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어떤 비즈니스나 아이템을 선택을 하실 때 회사를 많이 보긴 봅니다. 회사 중요하죠. 회사의 안정성, 성장성이 중요한데, 저도 회사를 이제 10년 전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회사를 봤지만 그것보다 더 멀리 봤던 거는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있나를 더 봤거든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이라 하거든요. 헬스케어 산업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거 저도 책이나 저널을 봐서 아는데, 그 중에서도 당생물학 분야가 압도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당생물학에는 산업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 한 산업군을 통째로 가지고 오는 거구나. 그냥 평범한 건강식품에서 이 판매를 하는 건 비교가 안 되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산업을 통째로 지금 접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률은 앞으로 50배, 100배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야죠, 이게. 고맙게도 엘빈 도플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공혈액과 당생물학 분야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고 여기에 돈이 더 몰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생물학 분야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메나테크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회사가 30년이 됐는데 처음 봅니다라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안 좋은 특허는 아무 데도 안 보는데 좋은 특허는 반드시 공격을 받거든요. 2006, 7년도 정도에 이제 너무 뛰어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약회사들이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의 중요한 부분이 이 글리코와 줄기세포인데,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이 두 개의 키를 다 가지고 있는 이 회사 없애야 되겠다 해서 제약회사들이 연대를 해서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 무효소송을 했거든요. 무효소송을 하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도 더 전입니다. 한 5년 전이에요. 저는 2013년에 시작을 했고 이건 2006, 7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루머가 한국에서 어떻게 루머가 돌아냐면,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기술력은 있지만 저 커다란 제약회사들하고
특허를 싸움을 해서 100% 전다. 이 회사 없어진다라는 소문이 쫙 돌았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업자도 많이 철수하고 미국에도 사업자들이 많이 철수했는데 이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팩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5년 뒤에 우리가 다 성소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려운 과정 속에서 당생물학의 주인공은 누군가라고 사이언스지에 이 내용이 떡하니 나오게 된 거죠. 사이언스지는 어떤 특정 작은 건강식품 회사에 그런 사진을 올리는 그런 이런 저널 범주가 아닙니다. 세계 탑클래스에 있는 것만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메나테크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당생물학의 주인공이 누군가라는 거는 당생물학의 주인공은 메나테크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몇 년 뒤에는 우리가 다 성소를 하고 다시 이제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헬스케어 분야 중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생물학 중에 당생물학인데 거기에 원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메나테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50배, 100배 성장을 하고 여러분 소득도 앞 뒤에 0이 1개, 2개가 충분히 나중에 붙는다고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이제 MIT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신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기술들이 거의 다 이제 상용화 다 됐습니다. 메카트로닉스가 이제 무인 자동차잖아요.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이 합성인데 이제 무인 자동차 뭐 다 만들었어요, 거의. 중요한 거는 무인 자동차가 이제 키트 아시죠, 여러분? 전격 제트 작전에 키트가 왜 좋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키트 와 이러면 지 혼자 달려왔거든. 요거는 이제 좀 있으면 상용화된대. 지금은 사람이 타서 이제 뭐 목적지를 입력을 해야 이제 무인 자동차를 핸들 안 잡고 가는데 진짜 무인 자동차의 오리지널은 나중에 내가 있는 자리 차가 지 혼자 찾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곧 상용화가 된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 메카트로닉스 거의 상용화 다 됐죠. 나노부터 이런 그리딩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제 거의 다 상용화 다 됐고 글리코믹스도 여기에 이제 기회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기술들은 이걸 만드는 회사가 수십 군데입니다. 근데 글리코믹스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메나테크밖에 없어요, 이게. 독점을 하다 보니까 기술력에서 20년이나 차이가 나 있고 후발주자들이 못 따라오는 거죠, 이게. 또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당질학이 또 세상을 바꿀 기술인데 우리 메나테크가 독점을 하고 있다. 이 당질학, 당생물학의 핵심이 어떤 거냐 한번 보시면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똑같은 세포입니다. 그런데 현미경의 배율이 달라지면서 다르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중학교 때는 세포 표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메나테크, 10년 전에 메나테크 세미나를 들으면서 세포에 촉수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지만 이게 과학으로 밝혀진 지는 한참 지났더라고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내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세포의 촉수들이 흩날리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다. 이 촉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무 의미 없이 있지는 않을 거고 또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연구를 해서 보니까 세포 위에 각각 다른 모양의 당사슬이 있는데 이것들이 8가지 탄수화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 네이처지에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가 싹 바뀔 정도로 대단한 게 네이처지거든요. 저는 이 차트를 개인적으로 최고 좋아합니다. 처음에 사업할 때도 이 차트하고 특허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제품 클로징 다 됐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3가지가 그냥 해결이 됩니다. 면역이 뭔가? 왜 많은 건강식품 회사에서 디톡스 해독 프로그램이 있는데 메나테크는 탁월한가? 왜 글리코를 먹으면 당뇨가 해결이 되는가? 이 한 장으로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세포 표면에 이제 각각 다른 모양의 당사슬이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혈액이나 체액 속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우리는 일단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 인지를 해서 이게 좋으면 내 세포로 넣어주고 나쁘면 면역세포로 불러서 없애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당사슬이 하잖아요. 좋고 나쁜 걸 인지를 하는 게. 그러니까 당사슬이 잘못되면 안 좋은 것들이 내 세포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좋은 거는 세포로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는 당사슬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면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긴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면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상담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면 정확하게 개념이 잘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의견이지만 면역이라는 거는 적과 아군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면역이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당사슬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확 또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면역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디톡스 프로그램이 있다, 해독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나보면. 근데 왜 우리와 다르냐면 결국은 디톡스가 해독이잖아요. 독소를 우리 몸에서 빼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나 기관 중에 요놈이 독소인지 아닌지를 인지를 하는 게 어디냐는 거죠. 당사슬이 그걸 인지를 해요. 이게 독소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다른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아메이나 뉴스킨 같은 이런 회사에도 해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해독 프로그램은 해독을 할 때 현재 내 몸에 있는 당사슬로만 가지고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사슬을 만드는 재료를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당사슬이 훨씬 빼곡하고 건강하게 생기기 때문에 독소 인지나 배출이 훨씬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소가 훨씬 잘 배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자연 치유력의 가장 방해 요소 1번이 독소잖아요. 그게 싹 빠지니까 얼마나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됩니까? 그래서 일반 건강식품 회사들하고 우리 해독에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고 요즘에 당뇨 노출 환자가 1000만 명. 와, 그죠? 4명당 1명이 이제 노출되고 이제 중증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쉽죠. 우리가 이제 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세포의 당사슬의 초인종을 누리면서 에너지원을 들고 왔으니까 문 열어둬라고 했는데 당사슬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계속 포도당은 쌓이기만 하기 때문에 당 수치가 올라가고 이게 결국 오줌으로 빠져나오면서 당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초인종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초인종만 고쳐주면 포도당이 바로 들어갑니다. 인슐린이 포도당 데리고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네 초인종이 바로 당사슬이다. 이걸 고치는 게 엠브로토스라는 거지. 메나폴가 들어가면 더 좋고. 그래서 저는 이 차트 하나면 사실 3가지가 설명 다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네이처지에서 그 다음에는 교과서가 싹 개편이 된 거죠. 교과서에 새로운 몇 줄이 실리려고 하면 제가 편찬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이 세미나장에 있을 정도, 이 정도의 문서가 빼곡하게 다 차야 요런 게 살짝 몇 줄이라도 바뀐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우리 이게 또 나왔겠습니까?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가지 당사슬이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차트도 이제 많이 보셨죠? 미국에서는 무려 394명이 이걸 받았고 일본도 30명이나 받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1명밖에 못 받았다. 이게 이제 역대 노벨상 상 숫자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민족성이 사실 일본을 좋아하는 민족은 아니지만 배울 건 또 배워야 되거든요. 일본에서 왜 그렇게 노벨 과학상이 많이 나오냐면 기초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어떤 분야를 한 30년 지원을 꾸준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좀 약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도 좀 배워야 되고 이제 맨하탄 비즈니스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이제 MD 저널이나 저널에 의사 선생님이 기고를 한 내용이거든요. 단일 주제로 한 번만 노벨상의 근처까지만 이렇게 노출이 되어도 엄청나게 큰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려 7번이나 노출이 된 그런 아이템이 있다. 그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좀 둔감할 수 있냐면 이론이 나오면 그게 상용화 되는데 시간이 한 3, 40년 걸린대요,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보편화되는데 이제 비타민을 그 예로 많이 들거든요.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중요하고 먹어야 된다는 내용은 노벨상을 1930년도에 받았대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하나씩 먹지만 20, 30년 전에는 밥만 잘 먹으면 보약이 돼서 아무도 안 먹거든요. 이게 시간이 3, 40년이 걸려요. 보편화되는데. 근데 메나테크는 왜 그러냐면 이론이 나온 지가 몇 년이 안 됐는데 제품이 이론과 함께 동시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진짜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 우리 일입니다. 검증은 다 끝났잖아요. 이제 내가 이 네트 형성하면서 모멘텀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 정도의 큰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5개국으로 번역이 되는 뉴턴지에도 보면 이 지놈을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연세가 당사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 설명을 다 합니다. 혈관 안에도 당사슬이 역할을 하고 세포끼리 대화를 하는 모양도 당사슬이 하고 수정할 때도 아이들 낳을 때도 당사슬이 중요하고 뇌에도 당사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사슬이 모든 것에 관여를 다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과학 저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지부를 찍은 게 사실 이제 노벨 화학상이잖아요. 작년에.
이 버터주 교수님, 왼쪽에 있는 이 버터주 교수님이 이제 한 내용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칸 당사슬이 있는데 이 당사슬은 단당들의 결합으로 되어 있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들이 대화를 하고 면역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세계 최초로 딱 제품으로 먹기만 해도 팔당이 생성이 되는 게 바로 엠브루토스, 우리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건강식품이 아니고 의학의 굵직한 분야를 세계 최초로 상용하는 회사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안 먹었는데 왜 지금부터 먹으라고 하지? 이런 고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설명을 해드리면 되죠. 과거에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고대인들은 이게 정제하지 않는 통곡으로 많이 먹었거든요. 씹어 먹고 씨앗도 먹고 다 먹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당사슬의 원료가 되는 이런 버섯, 곡식, 수액, 과일류, 금류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전부 다 갈아버리고 또 유통 과정도 짧은 또 인공적인 걸 먹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대인들보다 우리가 먹는 당사슬이 20-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넣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인식을 이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 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당사슬이 가진 여러분 이 가치는요, 상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 비타민 C는 지금 상식이에요. 유산균도 상식이 됐어. 거의 홈쇼핑에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당사슬이 지금 상식이든가요? 몰라요. 제가 10명을 만나면 1명이 알까 말까요. 이게 엄청난 정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정보가 시간이 돈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가치는 상식화되기 전까지입니다. 상식화되고 나면 소비의 기회가 있지 이 가치는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렇게 정보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부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정보 전달자만으로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건 이제 죽는다. 특별해야 된다. 글리코는 특별하잖아요. 면역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 더 이제 성장할 분야고. 그래서 우리 아이템은 최초로 만들었지만 최신입니다. 최초이면서 최신인 거는 거의 잘 없어요, 이게. 또한 제약회사에서 합성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이기도 하죠. 어떤 회사에서 아이템을 할 때 이 최초, 최신, 최고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 대박 나거든요. 메나테크는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기회이기도 하고. 또한 누구에게나 평생 필요한 아이템이다. 이 아이템이 만약에 한 3년 정도, 4년 정도만 반짝하고 없어진다면 우리는 인쇄소득 못 받습니다. 근데 왜 메나테크 인쇄소득이 되냐면 조직이나 장기는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3D 컴퓨터로 장기 만들어내잖아요. 세포는 절대로 못 만들어내. 아주 미묘하고 적기 때문에. 그리고 세포 위에 있는 당사슬도 인공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이건 평생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 인쇄소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은 한번 도입해 보세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여러분 몇 가지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위험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 좀 도전 정신이 있으신 분이죠.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내 직업에 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누구 해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고. 내가 일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바꿀 수가 있다. 바꾸고 싶다.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가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있다. 내 사업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도 달리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지루한 것을 절대 못 참는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액션하고 내가 리뷰해서 모든 것을 내가 통제를 한다는 거죠. 사회에 뛰어난 사람과 이렇게 사귀고 싶다. 성장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여기 나온 항목 중에 여러분 절반 이상이 해당이 되면 그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직장 생활도 해서 안 되고 자영업도 하면 안 됩니다. 사장을 해야 된대요. 사장과 결혼 이게 딱 나오거든. 사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장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장은 돈이나 시간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준비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에 있다는 거죠. 시스템 사장이라는 거는 시스템 자산을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전통적으로 아까 제가 보시다시피 테슬라, 뭐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사장들은 자기가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시간과 돈 투자 많이 해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킨라빈스나 맥도날드는 한 5억이나 10억 주고 시스템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원그룹 시스템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도 여기에 충분히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이걸 제목을 한번 바꿔보면 여러분이 방문 판매를 하는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가라고 제가 한번 반문을 하고 싶거든요. 사장의 업무 능력이 직원들보다 뛰어나면 방문 판매고요. 파트너들보다 사장이 뛰어나면 이게 이제 이제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는 거거든요. 진정 인쇄소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함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나중에 편해집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 손이 많이 가고 인쇄소득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사장과 결혼하고 꼭 맞물리더라고요. 장사를 할 건가, 사업을 할 건가, 방문 판매를 할 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건가. 초기에는 좀 시간이 가고 에너지가 쏟지만 나중에 타임 프리 머니 프리 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됐다는 거죠.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 맥도날드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쭉 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고 우리 메나테크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원리가 좀 달라요. 우리 지원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원수 사장님이 1호점을 저희 부부, 2호점을 김신아 사장님, 3호점을 양유진 사장님 이렇게 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복제 원본이 돼서 제가 1호점을 조정자 사장님, 2호점을 신영수 신주희 사장님, 3호점을 박민진 사장님 이렇게 내듯이 내가 가맹점이 되었지만 다시 본점이 돼서 또 가맹점을 만들어가는 원리거든요. 이게 이제 복제가 된다는 건데, 왼쪽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사에 선불로 돈을 주고 시스템을 받습니다. 받되 회사에서 책임을 안 집니다. 내가 알아서 잘 꾸려나가야 돼, 이런 프랜차이즈들은. 근데 오른쪽에 있는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폰서들이 먼저 값없이 도와줍니다. 제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신 데에서 뭐 직급이 뭐 팍팍팍 올라간다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시스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잘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우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책임감이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성장시켜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진정 윈윈하는 비즈니스가 바로 메나테크 비즈니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입사지원서 다시 다른 회사 넣어서 월급 받으면 되죠, 들어가서. 그런데 일하던 네트워크 회사가 사라지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거는 자산을 만들어 간다는 건데, 회사가 없어지면 자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적어도 5년 이상 안정이 된 글로벌 회사를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메나테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26개국에 진출해 있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진출해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균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표준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94년도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설립이 되어서 지금 30주년 차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견실한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 복합물이 99년도부터 런칭이 돼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지 5년 만에 당당히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나스닥은 삼성이나 SK도 못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경영의 투명함이 보장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으로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기술력과 경영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메나테크는 그 두 개 다 만족하기 때문에 아직 나스닥에 이렇게 건재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사실 뭐 회사 볼 건 없어요. 20년 된 나스닥 상장사다라는 것만 해도. 또 2004년도에 이제 메나테크 코리아에 런칭이 되었고 지금 20년 차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신 제품군들이 런칭을 해서 지금도 이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회사에 가면 우리 회사 의사 처방전에 실려 있으라고 자랑을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다. PDR이라는 의사 처방전에 당연히 실려 있고, 코시라고 유대인이 인정한 마크부터 NSF 까다로운 마크를 다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고객들한테
이렇게 전하셔도 좋으시고, 또한 저희 회사의 성적표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비즈니스 위크지 최고 성장 기업 5위, 그리고 미국 포브스지 200대 중소기업 5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중소기업 중에 5위로만 선정돼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큰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메나릴리프라는 단체로 우리가 시작을 하다가 M5M으로 이제 새롭게 이름을 바꾸면서 런칭을 해서 전 세계 영양실조 아이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이 글리코 자체가 뛰어나지만 글리코와 다이어트를 접목한 체성분 관리인 트루헬스를 이제 런칭을 하면서 다이어트 시장에도 지금 폭발적인 이런 점프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메나테크 기업 이미지를 트랜스폼 유어 라이프,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라는 기업 슬로건을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엠브로토스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지금 파이널 버전이 엠브로토스 라이프인데,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출시가 되어서 사랑을 또 받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메나테크 15주년이었는데,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정말 헬스케어 분야에 대단하다는 게 2019년을 지나서 2020년도에 성적표를 당연히 열어보니까 많은 건강식품 회사들 직접 판매협회 등록 의대인데, 그 중에서도 딱 두 군데 회사만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때. 하나가 유우스하고 하나가 메나테크거든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메나테크는 독점적으로 근본적으로 면역에 가장 중요한 당사슬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드셨던 고객을 다시 또 찾게 되더라고요. 아, 맞다. 당사슬이 빼곡해야 세포끼리 대화해서 면역력이 올라가지, 코로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이거네서 드시다 그만두신 분도 다시 전화가 오고, 드시는 분은 더 많이 드시고, 또 우리가 이걸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접목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이런 강의실 지금 그때 우리가 거의 몇 달을 사용을 못 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그룹에서 만들면서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플랫폼을 딱 연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메나테크도 성장하고 지원그룹도 더 성장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의해서 또 다른 코로나가 올 수 있다 하거든요. 2024년이나 2025년. 아무나잖아요. 코로나 다시 온다면. 그러나 우리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미 겪었고 해결을 했기 때문에. 또한 바르는 글리코 루미노베이션으로 또 이렇게 화장품계 다시 이제 멋지게 점프를 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계속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회사들 보면 작년에 이름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몇 배씩 성장하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본질적인 것보다 마케팅에 좀 특수성을 너무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진짜 성장하는 회사는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하다가 모멘텀을 만나서 확 올라가는 회사인데, 메나테크가 그런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먹고 내가 주위에 이제 알렸더니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 중에 또 이 M5M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을 돕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선교지에 갈 여유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경제적인 상황도 안 되지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 메나테크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돕는 M5M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또 하고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PD가 되면 한 400명의 아이들을 돕고요, 매달.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2,000명에서 3,000명의 아이들을 돕는다. 메나릴리프나 세이브 더 칠들은 유니세프를 했으면 제가 한 달에 한 2, 3만 원의 기부를 했겠지만, 이 일을 했다는 이유만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돕는다는 게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메나테크의 전문 경영인들과 이사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알발라 CEO부터 랜덤 프레드릭, 큰 무대 가면 이분을 볼 수 있는데, 랜덤 프레드릭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메나테크 차세대 주주라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스탠리 프레드릭입니다. 미국 직접 판매협회 회장을 여기만 하셨고, 최대 주주인 스탠리 프레드릭과 랜덤 프레드릭, 이분들이 또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고, 메나테크 코리아에 있는 노재용 대표이사님이 이렇게 또 성장하시도록 리더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상무부 차관도 계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이제스트 회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메나테크 이사회로 울타리를 함께 하고 계시고,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다 계십니다. 이 지원그룹 리더분들이 여러분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지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 외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우리 그룹에서 이제 보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국 이야기도 맞아요. 이스라엘 이야기도 맞고 한국 이야기도 맞아요. 이게 보면. 줄리언 사이먼이라는 분이 궁극적인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많은 과학자들, 전문가들, 정치가들이 뭐라 얘기를 했냐면 천연 자원은 한정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석유 이야기를 하면서 석유는 지금부터 20년만 딱 쓸 수 있고 그 뒤부터는 석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질 거다. 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전혀 반대였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채집할 수 있는 기술 능력과 가공 능력이 발달하니까 석유가 무제한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많다고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석유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우리 텅스텐, 구리 이런 광석들 자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인류가 어려워질 일은 없다라고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과학에 의해서 무제한 공급이 될 거고 그런 걱정을 하지 마. 그러면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 인구를 걱정을 해야 된다. 즉 인구, 젊은 층,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꿈이 있는 사람들을 걱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자원은 누구냐 하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훈련되어 있고 정신무장이 되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가 천연 자원이 없는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2등, 3등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원 하나 없는 나라잖아요.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적인 우주 항공 산업의 최고 탑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천연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천연 자원을 기대를 안 하면서 인적 자원으로 나라를 키우는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 자원은 무제한이다.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인적 자원을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인적 자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룹에서 만든 게 TLP 컨텐츠거든요. 여러분 이 뛰어난 인적 자원들이 이런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더 성장을 하실 수가 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하시되 월급 1,000만 원이 났습니까? 월세 1,000만 원이 났습니까? 월세가 이제 압도적입니다. 그죠? 저도 월급 1,000만 원 벌어봤거든요. 보험일 할 때.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영원할지 도저히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네트워크에서 지금 이제 메나테크 하면서 뭐 여행을 다니도 뭘 해도 월세 1,000만 원은 이제 올라오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데 이제 월급이라는 개념은 내가 벌어야 된다는 노동소득이 가미가 되어 있지만 월세는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이렇게 샘 솟는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일인데 지금껏 우리가 물통을 나르고 내가 돈이 좀 부족하면 더 큰 물통을 나르고 물통을 여러 번 더 날랐다면 이건 아프거나 다치면 내가 물통을 못 나르는 상황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물통을 못 나를 체력이나 나이가 되었을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이 수도꼭지만 열면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오는 것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 돈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다. 3년에서 5년 시간 투자를 해서 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부가 또 어느 쪽에 몰려 있나고 하면 유통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부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천연자원과 제조업 분야에서 다 나왔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석유로 떼부자 된 분이잖아요. 철강 카네기, 포드 자동차, 제조에서 큰 부자 나오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제조 비용은 혁신적으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게 없어요, 이제. 그러면 어디서 돈이 많이 몰리냐면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부의 기회를 창출을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부의 기회를 알기 위해서 유통의 흐름을 보셔야 되겠죠. 과거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철강 카네기가 만든 철강 회사들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형 할인 매장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단계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IT가 발달이 되면서 집에서 TV를 보다가 또는 걸어가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서 제품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게 이때나 이제 단계가 줄어들면서 좀 싸게는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소비들이 지출로 다 나가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을 새 파이프를 몇 개를 사서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
가지고 니도 집 짓는데 이거 써라 해서 알린다고 내한테 뭐 캐시백이 될 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쿠팡을 통해서 맛있는 젓갈을 샀는데 내 동생한테 알린다 해서 동생이 1000개를 사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냐? 없다는 거죠. 소비가 지출로 시스템적으로 딱 끝나게 돼 있는 구조지만 여기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가 소득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써보고 좋아서 주위에 알렸더니 좀 소극적인 소비자를 이렇게 알리니까 한 달에 몇만 원씩 들어오고 사업가 접목에서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게 몇천만 원까지 늘어나고 이게 가능하다. 소비가 소득으로 들어오는 유통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래서 여기에 부가 몰려 있다는 거죠. 이 비즈니스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저도 이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고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 랜디 게이지 책을 우리가 참 많이 읽었었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또 숨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라. 이끌 때 어떻게 이끌느냐 하면 단순한 행동을 지속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행동을 짧게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행동을 지속을 했을 때 이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힘을 발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왼쪽에 한번 볼까요? 1.01을 365번 곱하면 37.8이 됩니다. 그보다 조금 작은 0.99를 365번 곱하면 0.026.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게 차이가 나죠. 겨우 0.01 차이인데 이걸 반복을 했더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데 우리 비즈니스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하루 조금 노력한 사람과 하루 덜 노력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내 네트워크에 형성된 사람들이 같이 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해서 지속을 한다는 것은 비범해지는 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력이나 영업력은 없겠지만 단순한 행동을 지속을 할 수는 있거든요. 나와 팀원들이 이렇게 지속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복리처럼 놀라울 정도로 시간의 힘에 의해서 이게 벌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속하는 힘이 이렇게 비범해질 수가 있다. 단순한 행동은 그러면 우리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그룹에서 하고자 하는 고테드예요, 고테드. 이걸 습관적으로 팀원들이 계속 해나가면 나중에 엄청나게 큰 팀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아시죠? CD 듣기, 책 읽기. 책 읽기는 왜 책 읽어야 되냐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혼자 사업을 하면 아주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함께하는 사업자가 50명, 100명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가 리더의 이런 마음가짐과 리더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걸 책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또 MP3, CD 듣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10년을 했지만 저도 일을 하면서 거절도 받고 상처도 받고 아직은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받았을 때 오르막내리막이 더 심할 거란 말이죠. 마인드가. 그럴 때 아침에 에너지가 되는 CD를 듣고 다시 재충전을 하고 그런 것을 매일매일 해나갈 수가 있고 또 XTP 생각은 많은데 아무한테도 전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XTP 너무 중요하고 또 고객관리 또 스폰서들과 원데이 원콜을 통해서 하루를 마감을 하면서 또 에너지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며칠 몇 달은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 그렇게 한 팀은 단단하게 성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팀은 어느 순간인가 집에 다 가고 없고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우리 함께 고태들 매일 하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고 비범한 팀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비범함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렇게 많은 백만장자가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많은 직업군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이 부의 탑3 안에 반드시 10년 안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주인공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제가 10년 전에 일을 할 때는 이런 책들이 잘 없더라고요. 뭐 출판사 몇 군데서만 책을 몇 개 찍어내고 하는데 요즘에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보편화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비즈니스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들을 간단히 보면 처음에 이 일을 하면 거의 내가 전달한 거에 의해서만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달을 많이 한다는 소득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한다는 좀 적게 들어오고 처음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운라인에 사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편차가 커요. 나의 그달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이게 오르막내리막 하지만 결국은 우상향하면서 쭉 올라가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절대로 300만 원 밑으로 소득이 안 떨어지고 500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런 게 반드시 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이 이제 내 소득의 근원이죠. 전달을 해야만 되는 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함께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그 사업자가 받는 소득의 20% 내지 10%, 2.5% 받는 매칭 보너스가 크면서 단단해지거든요.
방문 판매라 치면 이 비즈니스가 아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처음엔 이렇게 가지만 결국엔 이렇게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남을 도와서 성장을 했을 때 내 소득이 극대화될 수 있고 타임프리, 머니프리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 이해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이제 상당히 많이 보셨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우리 비즈니스의 우수성, 저는 이제 초창기에는 어떤 보상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 회사밖에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타 회사도 접해보고 그만뒀던 사람도 보상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해보니까 우리 메나테크 보상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초보 사업자 적극적인 수익성, 제 파트너들도 많지만 우리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첫 달, 둘째 달에 100만 원 넘기는 분 꽤 많거든요. 이게 타사에 가면 몇 년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이게 되거든요. 초보 사업자한테 적극적인 소득이 가도록 해놨습니다. 저비용의 유자격 합리적으로 갈 수 있고, 회원가입하는데 돈이 들지 않잖아요. 회원가입하는데 의무적으로 돈이 들어간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심하면 이제 너무 무리해서 힘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정통 네트워크이다. 또 직급 유지하기에 좋은 게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직급의 65%는 월내그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묶어서 35%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직급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두 레그를 통해서 여러분 실버 PD가 가능하니까 연 2억의 소득까지 가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명의 리드를 발굴해내면 첫 해 한 명 리드 발굴하고 둘째 한 명 발굴하고 세 번째는 그들을 좀 단단하게 정착시키고 하면 3년 안에 실버 PD 될 수 있다니까요. 3년 안에 실버 PD 되면 따박따박 인쇄소득 한 달에 1000에서 1500 올라올 수 있거든요. 3년 안에 가능하다. 여러분 집중하시면. 그리고 내가 역량이 되면 처음부터 세계 레그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다. 매출에 의한 직급 달성도 참 이게 고마운 부분이더라고요. 타 회사에 다니다 그만둔 제 친구를 한 명 봤는데 그 소금으로 만드는 화장품 회사 하다 그만두더라고요. 시크릿 비밀인데 비밀인데 이야기해본데 내가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뭐라냐면 그 돈이 직급 좀 높네. 그건 한 달에 그 직급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노 했더만 없는데 그냥 지난달 사이즈하고 똑같이 유지하면 되는데 이랬더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크릿은 바이너리 두 줄로 내려가는 방식인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PD를 했다. 근데 이번 달에 또 PD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레그, 투레그에 각각 40명씩 신규를 회원 등록을 해야 돼. 해야 된대요. 그래, 그거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업자가 레그당 10명씩 있다면 서너 명씩 할 수 있잖아. 문제가 뭐냐면 신규로 회원가입을 하되 신규로 회원가입할 때 반드시 200만원치 제품을 다 사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에 해낼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월말 되면 막 강매로만 밀어붙인대. 이렇게 200만원씩 회원가입하고 사라고. 이러다가 뭐 창고를 짓고 뭐 파산이 되고 이러면서 직급 유지가 정말 어렵다. 그런데 제가 우리 회사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 회사는 진짜 쉽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진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어서 모르지만 나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이만큼 편한 회사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회사가. 재구매율 단품으로 드셔도 7, 80% 재구매율인데 클린을 하면 거의 100%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비즈니스 안정성 할 수 있고 인쇄연금과 같은 소득을 우리가 또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R&D 센터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글리코 베이스로 새로운 산업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유통만 하면 된다. 제조나 생산에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해도 된다. 내 사업이지만. 요즘 또 저희들이 많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미래는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의 결과다. 이거 완전 좀 충격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한 줄 글귀 읽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문수 사님이 이 책을 추천하셔서 지금 PD들이 보고 있는데 사람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살아간대요. 현재의식이라는 건 지금 내가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 우리 아이들의 상황, 내 집, 사이즈 이런 것들. 이게 현재의식인데 잠재의식은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씨앗이 돼서 잠재의식 쪽으로 자꾸 흘러간답니다. 흘러가면서 이게 잠재의식이 쌓이고 하면 나중에는 이 잠재의식이 내 미래가 된대요. 내가 딱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내 미래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식보다 잠재의식이 훨씬 중요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 잠재의식을 활용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습관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가 내 잠재의식이 되어서 이게 내 미래가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트너도 몇 명 없는데 뭐 일 되겠나 일 제대로 안 하는데 그하고 뭐
시장이 이래 어려운데 되겠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루에 8, 9번 하잖아요. 그래 되면 몇 명 없는 파트너도 집에 가버립니다. 진짜로. 내 생각하는 게 그대로 내 잠재의식에 반영이 돼서 그게 현실이 되거든요. 이 책에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달리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루에 10번 중에 9번을 하잖아요. 이 내 잠재의식의 모든 것이 에너지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서 내 일이 저절로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성공한 사람들 전부 이 잠재의식을 잘 활용을 한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내가 보험을 하다가 전혀 다른 분야로 왔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해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빨리 PD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PD가 된 것처럼 행동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PD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 옷도 셔츠만 입다가 넥타이가 매지고 단정해지고 세미나장에도 한참 제일 먼저 가서 이렇게 줄이라도 한 맞추고 집에 다 가고 제가 책상 정리하고 그렇게 PD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금방 PD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의식 중에 과정 중에 그런 태도에서 내 에너지가 생기고 내가 제대로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더라고요. 우리 제주도에 오신 지금 10PD 도전하는 분들 여러분이 PD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움직임이나 행동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게 진짜 맞거든요.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하려고 움직이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내 몸에 있는 세포는 안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큰 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 잠재의식을 크게 키우면 여러분들이 이런 스태프 캠프에 또 실버 ED로서 도전을 해서 큰 비전을 받아 오실 수 있고요. 또 이제 GIP에 몇 달 남았습니다. 포기 안 하시고 도전하고 계시죠? GIP 여행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스폰서들과 함께 이런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8, 9, 10 이제 세 달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원 그룹은. 왜냐하면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8, 9, 10 집중하셔서 이 무대 주인공이 여러분들로 다 꽉 찰 수 있도록 박수 그만 치고 이제 박수 좀 받읍시다. 그죠? 예. 박수 받는 분들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무대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내년에는 그러면 이 과정들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와이도 한번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최고 시간 누릴 수 있고, 우리 또 잠재의식이라는 그 힘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10년 전에 임원숙 사장님이 여기 부산에 센터도 없고 PD도 한 명 없는 그런 맨하탄의 불모지였는데 이 대단한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이 부산을 세계 최고의 맨하탄 도시로 키워보겠다라고 계속 잠재의식의 마인드를 씌우고 해서 이게 현실로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모지 사막인 부산이 지금 우리 제주 식구뿐만 아니라 호주, 서울, 부산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탄탄한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믿으세요. 지원 그룹이 돕습니다. 마지막 차트인데 최근에는 또 예전에 몇 번 보셨던 건데 이 차트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비즈니스 모멘텀을 지금 바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좀 지금 표정이 우울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회사의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가만 생각해서 보니까 이 회사가 뭐 성장이 되겠나? 이 비싼 걸 누가 사겠나 해서 팔아버렸대, 주식을. 얼마에 팔았냐면 800불, 800달러에 그때 환율로 해서 1,050원에서 84만 원에 이 주식을 팔았대요. 84만 원에. 근데 이게 어느 회사 거냐면 요 기퉁이 보이십니까? 예. 애플 거예요. 애플 거.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하면 4천조 원이래요. 4천조 원.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조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1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거든요. 이게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돈 지금 그대로 들고 있어서 400조 원. 400조 원의 이 가치를 84만 원에 팔아버렸던 거예요. 잠이 안 오겠죠, 이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 자신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순간에도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는 것도 실력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믿어야 돼요.
당연히 메나테크 더 성장하고 지원은 더 성장할 거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PPD 원스타 투스타 갈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고 그게 여러분이 현실이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과 함께 우리 하반기 막바지에 정말 불꽃처럼 8월을 불태워서 모두 무대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